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지수, 우리 요 친구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얘는 이제 곱해진 횟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얘가 자연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의를 했었다. 근데 지수 법칙상에서 하나 특이점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나눴다? 그러면 우리가 나눴을 때 지수 법칙에서는 얘네들의 차에 대한 법칙이기 때문에 얘가 0제곱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얘를 지랑 똑같은 애로 나눴어.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수학적 약속을 하는데 얘가 1이 된다. 밑이 뭐가 되든지 간에 지수가 0이 되면 항상 그 값은 1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처음으로 자연수가 아닌 지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해요. 되겠나요? 요게 이제 중학교 내용까지 배웠던 내용. 자, 근데 우리가 이 나눗셈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학교 때는 우리가 얘를 나눴어. 근데 만약에 나누는 이 녀석이 지수가 더 컸었을 때는 역수를 취해서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그냥 배웠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나눗셈은 지수들에 대한 차법칙이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하자라는 거지. 대신 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을 우리가 2의 4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 연산은 2제곱 나누기 2의 4제곱. 근데 계산을 하면 2제곱분의 1. 역수가 되네? 근데 지수상으로는 얘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네. 그러면 우리가 이 음수라고 하는 친구는 역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다. 그러면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얘 역수지? 그거의 제곱. 그러니까 이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뭐 됩니까? 음의 정수까지 우리는 확장을 시킬 수가 있고 자연수 범위에서 정수 범위까지 우리는 지수를 확장을 했다. 그리고 이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더라도 지수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듭제곱근 A의 N제곱근, 이거는 우리가 지수로 나타내면 얘를 N분의 1제곱 하는 거다. 자, 이거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뜻이잖아. 근데 둘 다 뭐를 한번 해볼 거냐 하면 N분의 1 거듭제곱을 한번 해볼 거라는 거지. 그때 우리가 지수 법칙대로 계산을 해주면 얘는 뭐가 돼? X가 되고, 그때 A의 N분의 1제곱이 되는데 이게 뭘 나타내? A의 N 거듭제곱근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이 거듭제곱근에서 여기 앞에 오는 녀석은 어디에? 분모에 들어간다. 따라서 A의 예를 들어서 M제곱의 N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얘는 A의 M제곱의 M분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럼 A의 M분의 M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분수꼴로도 나타냈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더라. 우리가 처음에는 지수가 어떤 거? 자연수 범위까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수 범위로 확장시키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2의 루트 2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루트 2라고 하는 게 대략 1.41 얼마 요런 값이잖아. 그러면 얘는 2보다는 클 거고 2의 1.42제곱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 유리수 범위로 확장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요런 값 존재할 거고, 어떤 거? 1.42만큼 거듭제곱한 값은 반드시 존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1만큼 거듭제곱한 값, 얘도 존재를 하겠지. 그럼 그 사이에 이러한 수가 존재를 당연히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 지수가 무리수인 것도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지수가 유리수 범위도 정의가 됐고 지수가 무리수 범위인 것도 정의가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거?
실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시킬 수 있더라. 자, 근데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A의 N제곱이 있어. 근데 우리가 몇 번 거듭제곱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자연수만큼 거듭제곱을 해. 그러면 밑은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음이 돼도 되고요. 0이 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수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만약에 정수야,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면 0의 역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0분의 1이라는 수를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어? 정의를 할 수가 없다고. 맞지? 왜? 분모가 0이 안 되잖아. 얘가 0이 아니잖아. 그치? 이런 녀석은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수 자체가 존재를 안 하니까 얘는 0이 아닌 실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리수만큼 거듭제곱한다, 실수만큼 거듭제곱한다. 이때는 A가 양의 실수일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예제 5번에 1번 한번 보자. 4의 3분의 2제곱이래. 그럼 얘는 2제곱의 3분의 2제곱이니까 2의 3분의 4제곱. 그 다음에 24의 3분의 1제곱. 근데 24는 2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그럼 얘 분배해주자. 그러면은 얘가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자, 그 다음에 18의 3분의 2제곱. 근데 18은 2 곱하기 3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러면 얘는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얘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나누고 곱하고 할 때 어쨌든 밑이 같은 애들끼리 정리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2는 3분의 4에서 나눴네. 그리고 얘는 곱했네. 이렇게. 그 다음 3은 밑이 얘네들 둘이 있지? 그러면 나눴으니까 얘는 지수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얘는 곱했으니까 3분의 4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2에다가 1 빼는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얘도 1이네. 그래서 1번 정답은 6. 자, 그 다음에 2번 요거 계산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계산할 때 잘못된 예시 이거 잘못 푸는 거는 어떻게 잘못 푸냐면은 이거 먼저 풀잖아. 그러면 오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 근데 이거는 무조건 어디서? 안에서부터 풀어야 돼. 안에서부터.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지. 그럼 마이너스는 얘의 역수다. 역수다. 그래서 125분의 27의 역수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얘를. 알겠지? 그러면 얘는 27분의 125분의 3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근데 27은 3의 세제곱이고 얘는 5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제곱 해주면 이거 3분의 5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3분의 5를 몇 제곱? 2분의 3제곱 해주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계산해주면은 3분의 5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돼. 그래서 무조건 역수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요 녀석 과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은 그러면 5분의 27에 2분의 1제곱 그럼 얘는 5의 2분의 1제곱에 이거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2분의 3제곱 그럼 얘랑 서로 곱했네. 그럼 분모에 얘 있으니까 나누고 분자에 얘 하나 있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번. 얘도 지수를 분배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5의 제곱 나누기 2의 2루트 3제곱. 그리고 얘는 지금 이제 밑이 2인 녀석으로 변환을 해주면 요렇게. 아, 그러면 나누기니까 분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다. 왜? 나눗셈은 역수의 곱과 같으니까. 곱하기 2의 2루트 3제곱이니까 소거된다, 그지? 그래서 얘는 5의 제곱 25더라.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제 6번 보면은 예제 6번은 거듭제곱근이 나와 있지만은 여기 안에 있는 녀석을 먼저 정리해주면 돼. 안에 있는 녀석을. 자, 그러면 2 곱하기 얘는 2제곱의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제곱. 그 다음 얘는 2 세제곱의 4제곱근이네. 4분의 1제곱. 요렇게.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 3분의 2제곱 4분의 3제곱 요렇게 되겠네.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들끼리 합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해주면은 12분의 20에 29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의 제곱근 요렇게 되겠네. 그럼 따라서 2의 12분의 29 제곱의 제곱근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24분의 29제곱 그럼 얘가 뭐가 돼? K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도 안에서부터 차례대로 가는 거야. 그럼 보자. 제일 안에 있는 거는 A의 1분의 1제곱 근데 거기에 A를 곱했네. 그러면 A의 2분의 3제곱 왜? 여기다가 1 더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제곱근을 씌웠네. 그러면 A의 4분의 3제곱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A를 곱했네. 그러면 A의 4분의 7제곱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거의 제곱근인 거니까 A의 8분의 7제곱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안에 있는 거 A의 4분의 1제곱 그 녀석의 제곱근 그러니까 A의 8분의 1제곱 그러면 8분의 7이랑 8분의 1이랑 더하면 1이지. 아 그러면 얘가 K가 되겠네. 그래서 거듭제곱근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안에서부터 차례대로 밑이 같은 애들끼리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 요거 예시 한 번만 보자. 아까 쌤이 음수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거. 만약에 우리가 지수 먼저 해결을 했다 쳐보자. 자, 아까 얘기했던 괜찮다. 액정만 갈면, 액정이 아니라 필름만 갈면 된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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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자. 아까 얘기했던 지수 먼저 계산을 했다 치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 맞아? 바로 안을 먼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의 6제곱 뭐랑 똑같아? 2의 6제곱이랑 똑같지. 이게 정답이야. 다릅니다. 알겠죠? 근데 쌤이 아까 13번에 3번을 풀어보라고 했는데 그 경우도 지수를 먼저 계산을 하더라도 괄호 안에 거를 먼저 계산하고 계산을 하나 그거나 답이 똑같은 이유가 그 지수를 계산하고 낳는 지수를 먼저 계산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짝수잖아. 그래서 결과가 똑같았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홀수가 나오면은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그리고 밑이 음수고 그러면은 알겠지?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 아까 쌤이 양수는 되는데 음수는 안 된다고 했던 거 그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8번, 예제 9번, 예제 10번 요거는 전부 다 곱셈 공식 관련된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도 기본 계산 문제로 잘 나오니까 요거는 계산 연습을 쌤이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곱셈 공식 활용을 해서 뭐 완전 제곱식, 세제곱식, 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했던 그 내용을 올려야 된다. 자, 그럼 예제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6제곱이 A라고 이야기를 했고 3, 5제곱이 B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녀석들이 보니까 밑이 2랑 3으로 표현이 되는 수들을 가지고 있네. 아, 그러면 2를 A로 3을 B로 표현을 먼저 한번 해보자. 그러면 2는 A로 표현하면 6분의 1제곱. 왜? 얘의 6분의 1제곱. 양변을 해주면 등호 성립하니까. 마찬가지 얘의 5분의 1제곱. 마찬가지 등호 성립하니까. 되겠죠? 그래서 3은 B의 5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더라. 그러면 6은 2 곱하기 3의 11제곱이니까 이건 2의 11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 근데 2는 A의 6분의 1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A의 6분의 11제곱, 얘는 B의 5분의 11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제곱 곱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럼 얘는 3의 10제곱, 2의 5제곱. 마찬가지 2 대신에 이 친구, 3 대신에 이 친구 각각 대입 한번 해보자. 그러면 B의 5분의 1제곱의 10제곱. 그 다음에 A의 6분의 1제곱의 5제곱. 그래서 계산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5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주어진 수를 문자로 표현하는 문제. 이렇게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1번 한번 봅시다. 예제 11번에 보니까 A의 2x제곱이 얼마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A의 2x제곱을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데 얘가 기본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이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A의 x제곱은 가지고 있고 역수만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A의 x제곱을 각각 한번 곱해보자. 왜? 그러면 전체 값에는 변화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분배해서 정리를 해주면 얘는 역수니까 어차피 1 될 거고요. 얘는 A의 x제곱에다가 A의 x제곱 곱하면 A의 2x제곱. x 더하기 x니까. 그 다음에 분자도 마찬가지 A의 2x제곱 빼기 1. 요렇게.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되겠나요? 그 다음 2번. 여기서도 마찬가지 A의 2x제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A의 x제곱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똑같이 곱해줍시다. 그러면 분배해주면 A의 2x제곱 더하기 1. 그 다음 분자는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봐야 될 거는 A의 4x제곱은 어떻게 생겨먹은 건데, 그리고 A의 마이너스 2x제곱은 어떻게 생겨먹은 건데, 요거 두 가지. 요 친구는 A의 2x제곱을 제곱했는 형태. 그러니까 얘는 5의 제곱이라서 25. 얘는 A의 2x제곱을 마이너스 1제곱 했는 거. 즉, 역수지. 그러니까 5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5분의 1.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거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11번 같은 형태는 이 형태를 문제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제 12번은 처음에 풀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문항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는 그냥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x분의 3 그리고 y분의 4 얘를 그냥 묻지 않아요. 문제에서 이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27이죠? 이거 3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3은 3의 x분의 3제곱. x분의 3. 나왔죠? 그 다음 마찬가지 얘는 3의 4제곱입니다.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17은 3의 y분의 4제곱. 그런데 지수들끼리 그러면 차를 원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은 나눗셈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3의 x분의 3제곱 나누기 3의 y분의 4제곱이라는 연산을 우리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을 k라고 하면 답변이 어떻게 돼? 3의 k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 친구는 그럼 여기다가 9 곱하는 거니까 얘는 9분의 1. 즉 3의 마이너스 2제곱. 요거는 3의 제곱의 역수.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어떻게 돼요? k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는 얘네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문제에서 반드시 이 형태가 나오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